여러분, 자영업자의 80% 가까이가 올해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 하반기나 혹은 후년 상반기 가야지 희망이 조금 보이겠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바닥 경기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자 소상공인 3분기 이후 경영상황 전망이라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매우 악화가 37.2%고요. 다소 악화가 42.8%예요. 이대로 다 합치면 80%가 훨씬 넘죠. 보통이 17.6%고요. 다소 호전이 2.3%, 그리고 매우 호전이 없습니다. 아예 매우 호전은 없습니다. 다수 호전도 2.4%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악화된다가 8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80%가 됐다는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조사를 중소기업 중앙에서 했거든요. 2, 4분기 이후 경영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예상한 답변은 68.2%가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0%니까 11.8%가 증가한 수치예요. 결국은 하반기에 자영업자들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반증을 했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 상황이에요. 악화될 거지만 그러면 호전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호전 시기는 언제냐, 언제 호전이 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021년 하반기가 43.3%입니다. 2021년 하반기가. 그리고 2022년 이후라고 답한 사람이 25.5%예요. 25.5%. 그리고 호전 불가가 18%나 됩니다. 18%. 그러니까 호전 불가가 18%나 된다는 것은 자영업자들 스스로, 소상공인들 스스로가 지금 호전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어도 68.8%는 올해는 안 된다. 그것도 내년 하반기야 가서나 된다. 내년 하반기나 가서. 그러면 얼마나 지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5월에 조사했던 것보다도 예상 회복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지난 5월에 조사했을 때는요, 2022년 이후 이게 10.9%였어요. 10.9%. 그런데 이번에는 25.5%예요. 결국에는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점 내년 경제에 대한 베일이 벗겨지죠. 이게 실물 경제를 보면요, 바로 경제에 대한 전망도 가능해지고요, 또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명 상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황금 상권, 이제는 황금 상권이란 말 자체가 없어진 듯합니다. 그 정도로 자영업자들이 있는 곳에는요, 그게 뭐 국밥집이든 편의점이든 옷가게든 아니면 빙수점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초토화되다시피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골목상권의 터줏대감들 있잖아요. 골목상권의 터줏대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골목상권의 터줏대감들은 보통 뭐 자기 건물에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자기 건물에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적어도 20년 30년은 그 지역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건물에 하면서 그 지역에서 20년 30년 버텼다는 것은요, 분명하게 그 지역에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쟁력조차도 뭉개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게다가 자기 건물에 하는데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요, 이게 바닥상권이 그만큼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몇 번 드렸습니다. 골목상권의 터줏대감이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표가 지금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표가 이렇게 말입니다. 자영업자 올해는 희망 없다 이렇게 나온 게, 이것도 내년도 마찬가지, 내년 하반기나 가서 된다는 이야기. 이게 제가 골목상권의 터줏대감이 망한다는 것은 그런 징조다 했던 게 지표로 이렇게 나올 정도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지금 모든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측치고요. 이게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일어날 거냐, 여기에 대한 또 전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긴급재난지원금 2차를 뿌렸습니다. 뿌린 게 아니라 이제 뿌릴 예정이죠.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이제 긴급재난지원금을 쭉 돌릴 텐데, 일단 특수고용직 근로자 여기는 분명하니까 뿌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고위험 시설군이라고 하는 집합 금지 대상이 됐던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집합 제한 대상이 됐던 뭐 커피 전문점이라든가 등등이요. 여기까지는 오늘 내일에 걸쳐서 뿌린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소비 증가로 일어날 거냐. 지금 7조 8천억 원이나 뿌리게 되는데, 이게 이제 소비 증가로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 소비 증가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결국은 또 바닥 경제는 더 기어갈 거고, 기어가는 것은 지금 설문조사보다도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했던 것을 쭉 종합을 해보면 재난지원금 2차에서 끝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닥 경제의 회복 기미가 없다, 이 이야기는요, 경기에 반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닥 경제의 핵심이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는 경기가 나쁘면 매출이 바로 떨어집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매출이 바로 올라가고, 그 정도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그 민감한 사람들의 설문조사 결과가 하반기도 나쁘고 내년 상반기도 나쁘고 내년 하반기나 가서 봐야 된다 이야기할 정도면 2차 재난지원금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바닥 경기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실물 경제 전체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닥 경제의 매출이 떨어진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매출이 떨어진다는 것은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소비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는요,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점점 가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은 기업이 핵심이에요. 기업이 돈 벌어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전 세계에 나가서 발이 불어터도록 수출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만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제조 강국이 되고
그야말로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가 어려워지면 기가 죽거든요. 게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지금 번져져 있는 상황이고 트윈데믹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연 기업들이 얼마나 해낼지 참 두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기가 이번 2차 추경을 계기로서라도 저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되도록 기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바다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